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글은요, 바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 장창준 연구위원의 칼럼입니다. 저자가 과연 어떤 근거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칼럼의 결론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쳤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자의 시선을 따라서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인 동맹현대화입니다. 저자는 이걸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한국 국방정책의 지휘체계부터 군수, 동원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걸 재편하는 핵심적인 작동 원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칼럼이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요.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한국군이 미국의 더 큰 글로벌 전략 속으로 구조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칼럼이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저자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건 바로 한미 지휘 체계의 변화입니다. 이게 언뜻 보기엔 그냥 실무적인 변화 같지만 저자는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저자에 따르면 예전에는 연합지휘체계라는 게 전쟁 같은 진짜 비상시에만 짠! 하고 가동되는 임시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시에도 항상 돌아가는 이를테면 365일 24시간 켜져 있는 상설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자는 이 변화 때문에 전쟁 준비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군의 그냥 일상적인 행정 업무, 루틴이 되어버렸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연합전쟁 시스템이 한국군이라는 제도 안으로 완전히 뿌리내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휘체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칼럼은 두 번째 근거로 작전과 군수 분야에서의 통합 문제를 꺼내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협력의 수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냥 미국 무기를 사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비 매뉴얼부터 부품, 운용 절차까지 모든 걸 공유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의 군수 생태계로 합쳐지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통합의 흐름은 해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컬럼은 공군과 우주작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AI나 무인 전투체계 같은 미래전 영역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군의 구조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칼럼이 제시하는 마지막 증거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동원체계, 그러니까 예비전력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동원 체계가 미군 모델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설계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군의 사전 배치 물자 시스템을 참고한다는 점을 예로 드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동원 체계의 초점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 유사시에 미군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지휘 체계, 군수, 동원, 이 세 가지 증거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칼럼의 논리가 한눈에 쫙 들어오실 겁니다. 지휘체계가 평시에도 돌아가고 군수는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동원 체계는 미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저자는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한국의 국방 시스템 전체가 미국 중심의 전쟁 개념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권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말한 이 거대한 연합 전쟁 시스템을 우리 국가 체제 안으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저자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갉아먹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충격적인 문장, 즉 우리 군이 미군 전략의 하부 조직처럼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칼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강력한 동맹이 주는 안정성과 이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저자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유의 전략적 자율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 여러분은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칼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